RHMS 시범 운영걸과 이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체 임대주택으로 추정되는 주택이 692만 채 중에서 임대가 확인되고 있는 세대수는 187만 채로 27%에 불과하다는 거죠. 전체 임대로 돌아가고 있는, 자가로 사람이 쓰지 않고 있는 임대로 그 타가로 쓰고 있는 부분의 전체의 27%만 현재 임대 수익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73%를 모르고 있다면 정부가 73%에 해당되는 소득세 징수를 못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못한 게 아니라 지금 곧 할 겁니다. 그죠? 네. 안 했던 거죠. 네. 네. 국토교통부 이제 전월세 신고한거나 확정일자 자료 받은 거 이런 네. 것들은 다 국토교통부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도 나온 내용이겠지만 그 국토교통부 자료를 국세청에서 다 지금 수집하고 있어요. 자, 13년 이후 거부터. 네. 보통 세무서에서 터뜨릴 때는 5년치를 한꺼번에 터뜨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19년도에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습할 수 못하게 한꺼번에 터뜨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한 번에 날리겠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한 이미 모든 시스템은 완비되었고 RHMS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동안 면밀히 주시하고 지켜보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내용이에요? 그 뒤에? 앞으로는 이제 주택 청약하고 관련되는 내용이 조금 더 강화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데요. 기존에는 금융결제원에서 청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단순히 청약 시스템만을 관리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 부분을 공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이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부정당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가장 커다랗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부정청약자, 무주택기간 임의로 뭐 속이거나 아니면 다자녀이신 분이 합가, 재혼한 것처럼 합가하셔서 세자녀 청약을 악용하신다거나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신도시에서 많이 거론되었던 내용들인데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적발된 사례들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 벌금을 추징한 사례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3천만 원까지만 네. 이제 징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익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금의 3배까지 징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또한 전매 제한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여러 차례 건너뛰기에 명의 변경을 거친 전매들은 조심하셔야겠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요. 계약 취소에 대해서는 옛날에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취소됐던 사람이 다음에 다시 청약을 해도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감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진행하면서 분양권 취소된 사람이 왜 취소가 되었고 그 사람이 다시 청약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한 부분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을 주택법을 개정해서라도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들이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현재 무주택자로 청약을 하고 청약 제한, 전매 제한 기간만 넘겨서 다시 팔고 전매 제한 기간만 넘겨서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속 유지하신 분들이 있는 거죠. 분양권, 입주권으로 투자 수익은 계속 보시면서 세금은 다 내면서 왜냐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나의 무주택 기간은 계속 유지되는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엄격히 관리하겠다. 무주택 기간 산정 시에 청약됐던 사실 또한 무주택이 아닌 걸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부 지금 지역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추첨제로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도 추첨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범위 제한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등장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나가지고 네.
자, 지금 우리 방송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주택이 재개발 관리 처분이 난 상황이면 임대주택 등록이 안 되죠, 공실이니까. 일단 당장은 안 되고요. 준공 이후에 이제 등록 여부를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실인 경우에 임대주택이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조정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이건 가능한 거죠. 그럼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올해 11월 이주 예정이래요. 11월 2주 예정이라고요. 네. 뭐 그거는 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주 시작되고 준공 사이 시점은 의무 기간이 안 들어가거든요. 의무 기간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 그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무 예. 보유 기간에 들어가지 네, 않는다. 네. 맞습니다. 다시 네. 정리를 하면 중간에 이제 기존의 보유 주택을 가지고 의무 임대 등록을 했을 때 중간에 재건축이 들어간다면 그 관리 처분 인가 전까지 의무 임대 기간하고 준공 후 임대 기간하고 예. 통산 8년을 맞추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RTMS 시범 운영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일단 재밌는 거는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73%가 제대로 과세가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임대소득 미신고자에 대한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대적인 조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자, 다음에 실수요자 청약제도에 관련된 부분이 쭉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주택 기간을 굉장히 길게 가지고 가시면서 분양권 매도를 하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무주택자를 계속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었거든요. 따라서 무주택 기간을 산정을 할 때 청약이 당첨되어 계약을 한 경우라면 주택 소유로 간주해서 즉 무주택 기간이라는 것을 다시 초기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약하고 당첨돼서 전매하고 하는 일들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얘기들이 많았었던 부분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반사회적인 행위까지 일컬어 가면서 서울, 강남 쪽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형식적 세대 합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이 됐었고 형사처벌까지 가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안 발생하게끔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자, 다음에 추첨제 당첨을 하는 경우에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전매 제한이라는 걸 하겠다.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8년까지 그리고 그 외 지역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전매 제한 기간 하겠고요.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5년까지 무조건 의무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제는 투자나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택지를 분양을 받는 이런 경우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매 제한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단기 투자, 단타는 치고 빠지기 이런 경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주택 분양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매를 제3자가 아닌 사업 시행자에게 환매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가 됐습니다. 따라서 전매 차익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 적용한 환매 가격을 적용해 주겠다고 얘기하니 결국은 분양권 투자를 해서 전매 차익을 누리고 접근하는 수는 적어도 공공택지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양권에 대한 시장을 굉장히 세게 강화를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분양권 시장 자체가 투기 수요가 가장 많이 몰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강하게 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렇게 분양 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사실상 투자 금액이 계약금만 있으면 되는 굉장히 저렴한 투자 금액이 요구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만큼 전매 제한 기간이라든지 또 거주 의무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화가 돼서 실거주자 이외에는 공공택지에 분양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롭게 이야기가 나온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